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네. 2022년 기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반려인이 무려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와. 이게 수치로 따지면 4명 네. 중 1명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음. 이 반려동물과 눈맞춤을 하면서 얻는 행복감이요. 네. 아이를 낳고 첫 눈맞춤을 할 때와 행복감이 비슷하다고 해요. 와, 그 정도입니까? 저는 조금 예. 왜냐하면 제가 애도 키우고 개도 키워봤기 때문에 네.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예,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은 정말 맞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동물로 심리 상담도 같이 하고 재활 활동도 하는 거 보면 이제 동물은 친구나 가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 맞습니다. 우리 때의 반려견은 말이죠. 마당에 있었지. 얘? 마당이나 그냥 풀어놓고 이렇게 했죠. 나갔다 오고. 어떤 거 이런 노래 부르면서 먼동이 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이 프란다스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다 같이 너무 오랜만. 랄랄라 랄랄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요래 하면서 아, 이거 맞아요. 브란다스 얘기 보고 많이 울었지요. 네. 진짜 슬펐어. 많이 울었어요. 많이 그러니까요. 울었어요. 그 어린 예. 시절에 그렇죠. 개와 교감하는 그런 만화를 보면서 그럼. 아, 나도 한 마리 키워보고 싶었다라는 그럼요.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동물 매개 심리 상담가 손창균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손창균이라고 하고요. 초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과 반려동물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동물 매개 심리 상담이라는 걸 네. 하고 있고요. 오. 현재는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에 네. 동물 매개 지원 거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 동물을 활용해서 여러 사회 곳곳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네. 있는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오늘 한 분 더 연구원님과 있는데 함께 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게스트께서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누워 계시는 게스트는 아침마당 일에 최초거든요. 인사해 주시죠.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제 치료 도우미 겸 겨울이고요. 네. 아우, 귀여워. 저희가 이제 테라피 독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 저희 보조 파트너로서 저와 심리 상담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심리 교육을 할 때도 예. 겨울이가 참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아니 그 있습니다. 동물 매개 심리 상담이라는 게 네. 굉장히 저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럴 예. 수 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아마 매우 낯설 네. 수도 있을 용어이긴 한데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AAT라고 해서 Animal Assisted Therapy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약자를 이제 AAT인데 네. 동물 매개 치료 또는 동물 매개 치유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냐고 하면 네. 이 반려동물과 같은 뭐 다양한 동물들이 네. 심리 상담 장면에 함께 참여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좀 같이 풀어준다거나 내담자를 도와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유적인 매개체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심리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인형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예. 네. 이건 훈련이 된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사회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요. 네, 또 이런 장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이제 내담자가 동의하에 하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아지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무좀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상담이 있다라는 거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예. 당연히 그런 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네. 겨울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나 가만히 있다고 했더니 잠깐. 알아듣고 갑자기 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저희 말은 다 알아듣고 아닙니까? 있어요. 네. 자기가 강아지다.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다리를 잡고 편안해하는 것 다행이다, 같습니다. 겨울아.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이처럼 심리 도우미가 치료 도우미가 네. 심리 상담을 할 때 옆에 있으면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뭐 가령 저희가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좀 겨울이가 어디 가요? 네. 겨울. 죄송합니다. 정말 편해졌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막 심리 상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심리 상담 이제 공간이나 장면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들이 굉장히 낯설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 겨울이가 그런 내담자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좀 그런 그렇겠네. 얼린 마음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그렇죠, 이 그렇죠. 공간을 좀 편해하게. 분위기 유연하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동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상담을 할 때 좀 자발적으로 온다기보다 비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오기 긴장도 마련입니다.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담 공간에 겨울이와 같은 이제 존재가 있다면 다음번에 더 오고 싶고 그러네요. 다음 회기 때 겨울이 저 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겨울이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 마음도 더 편해질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그 네. 금쪽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그 오은영 박사님이 코끼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겨울이가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금쪽이 방송을 보면 그 코끼리가 그 아이들의 어떻게 마음을 좀 풀어주는 맞아요. 속내를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겨울이도 이제 심리 상담 장면에서 그런 역할을 가끔씩 하는데요. 좀 하나의 일화를 좀 설명드리면 네.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 동물매개 심리 상담의 시작이 1960년대 미국에서 레빈슨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 당시 이제 레빈슨 박사가 네. 의도한 건 절대 아니고요. 자기가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냥 그날만 유독 이제 맡겨줄 분이 없어서 자기 데리고 치료소에 간 데려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레빈슨 박사가 네.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해서 네, 네, 네. 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의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심리 치료가 잘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심리 치료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만 자신의 반려견 징글스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머. 그냥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무의식적으로 잊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리 치료를 들어가려고 심리 상담실 문을 딱 연 순간 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된 어떤 겁니다. 장면일까요? 그 자기의 반려견 징글스와 한동안 어떤 사람과도 말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교감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절로 징글스한테. 치료가 시작된. 맞습니다. 말을 안 해서 문제였는데 그 반려견한테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레빈슨 되겠다, 박사가 진짜. 그 이후부터 예. 이제 펫 테라피라고 처음에 명칭을 붙였고요. 예. 그게 지금 50년 가까이 이어져서 애니멀 어시스티드 테라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임성환 선생님이 뮤직 테라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음악으로 또 우울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음악적 거장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겨울이가. 따지면, 예. 이야, 그렇게 봐야 근데 된다. 잠깐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방송인가, 내가 지금 걔를 보고 있는 건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도움 역할이 아니네 보니까. 그러네요. 완전히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삶도 변화를 시키고 치료를 직접 하는 역할을 하네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저 겨울이 같은 개 말고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가능한가 이 역할이? 네. 이제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우리 치료견 외에도 치료 말이죠. 네. 치료 묘 고양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치료 토끼, 치료 기니피그 이제 다양한 귀여워. 동물들이 기니피그도 돼요? 네, 맞습니다. 기니피그도 저희 이제 반려동물 안에 이제 범죄 들어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활용하는 네. 걸 알고 있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심리치료 장면에 활용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제 객과 동물이라고 하죠. 저희 강아지, 네. 개가 네.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예. 이제 강아지야말로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이 인간들과 약 12,000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했던 가장 긴 가까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네. 그 긴 세월 동안 과학적인 데이터와 저희의 경험적인 근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또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 저희 객가 동물인 강아지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객과 동물인 겨울이랑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네. 이 겨울이는 몇 점짜리 파트너입니까? 냉정하게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점수로? 네. 점수로 예. 네. 저는 그러면 한 99점 정도는 주고 싶은데 1점은
1점은 어디 갔어요? 1점은 저희가 이제 더 분발하고 채워나가라는 의미에서 1점은 좀 겸손하게. 드렸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그러니까요. 봐도 네. 얼마나 방송을 잘하는지 거의 전문 방송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도우미 모습을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준비했는데요. 예. 네, 그럼 일어나서 한번 아 좋습니다. 네. 치료 도우미 기대돼요. 모습 어떤 거예요? 먼저 오늘은 좀 어질리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상담 장면에서 예.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랑 이제 상담의 중간 정도에 어떻게 보면 치료감과 함께 좀뭐 성취감도 경험하고 네. 뭔가 좀 즐거움도 얻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이제 어질리티라는 건 사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가장 빠르게 뛰어넘는 그 뜻입니까? 또막 어지른다. 저도 어지러워. 강아지랑 함께 네, 순간 이렇게. 어지러질했습니다.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그렇게 장애물 넘는 걸 네, 어질리티라고. 어질리티는 이제 원래 도그 스포츠의 일종인데 그렇다고 저희는 뭐 점수를 내거나 성적을 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함께 우리 호흡을 맞춰간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예.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예. 한 분만 또 초청을 하겠습니다. 오, 겨울이랑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와. 겨울이랑 함께. 겨울이 누워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성실한 파트너예요. 겨울. 와 카메라를 아는 것 어머니도 같은데요. 한번 딱 카메라 일단 딱 쳐다보고. 일단 방청객분들 한번 아이 컨택을 한번 하고요. 우리 가수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먼저 이제 먹이 반응성이라 해서 네. 먼저 좀 간식으로 아, 잘했어. 오케이. 터치. 근데 한 번을 짓질 않아요. 진짜요? 네, 보통 낑낑 소리도 안 나요. 간식 달라고 막 난리잖아요. 겨울 엎드려. 네. 기다려. 어이? 와 진지하다. 옳지. 혹시 줄 한번 풀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줄을 풀고도 가능하군요. 다른데 전혀 가지 안 않네요. 도망가네요. 딱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또 겨울. 이때도 하고 막 자랑하지 않나? 앉아. 잘했어. 확실히 선생님이랑 앉았다가. 유대 관계가 강한가 봐요. 내가 뭘 보여줄까? 아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겨울 점프. 우와. 앉아. 옳지. 겨울 점프. 아이고. 앉아. 아이고야.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잘해. 우리보다 그러니까. 잘해. 한번 같이 해보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아나운서. 영상 한번 해봐. 예. 저희 아나운서. 제시가 한번. 네. 그 가장 또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장님. 먼저 친해지는 시간이 네. 필요해서요. 아니 저희가 실제 제시 트릿을 강아지 드리겠습니다. 키워본 적이 있어요? 이 트릿-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 교감해 보는 네. 거네 실제로.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강아지를 처음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쁘다고 막 먼저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강아지는 이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을 침범해야 하는 걸 좀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거나 그럴 수 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주로 짖거나 도망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가 먼저 다가오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트릿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잠깐 자세를 낮춰가지고 트릿의 의미는 뭐예요? 트릿은 어떻게 보면 훈련용 간식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약간의 선물의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너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수행할 건데 이런 너의 그런 노력 덕분에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트릿이라 부르고 화난 게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제이 씨가 겨울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손을 좀 내리신 다음에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고요. 좀 더 내리신 다음에 손을 살짝 벌려주시면 네. 이거 혓바닥 느낌이 좀 이상해요. 지금 겨울이도 소리 안 내는데 제이 씨만 소리 내고 있어요. 자기가 기분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기분 좋아졌어. 여기 쓰셔가지고 네. 겨울이한테 이제 점프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겨울 컴. 겨울 이렇게 관제 말을 잘 들을지. 겨울아 우리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겠지? 혹시 더 드릴게요. 나중에 관심 다 없음. 성공을 하면 관심 될 것 없음. 같아요. 아빠한테만 관심 같이 있음. 한번 점프하면서 해볼까요? 점프, 가자. 오케이. 점프, 오케이. 한 번 더. 점프. 오! 야, 잘한다. 저 이 정도면 괜찮나요? 좋네요. 너무 예쁘다. 잘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금방 이렇게 친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수고해 주신 겨울이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보는 우리도 예. 자연스럽게 이게 집중이 되고 그래서 눈망울 하나하나 맞아요. 꼬릿짓 하나하나에 그러니까요.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재현 아나운서 최근에 좀 뭐 이렇게
힘든 일 없었어요? 힘든 일 너무 네. 많았죠. 네. 왜 어땠어요? 해보니까 제이 씨. 근데 진짜 이 겨울이랑 아이 컨택을 하는데요. 어. 마치 제 마음을 좀 울리는 듯한. 알아주는 것 겨울이가 같지? 또 약간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네. 신기하네요. 확실히 좀 달라요. 네.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네. 느껴지는 게 네네네.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어. 이런 심리 도우미가 있으면 너무 그래. 좋겠다. 그래요. 진짜. 그 지금 실제로도 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봉사단체인 펫 파트너스라는 명칭의 네, 네, 이런 반려견을 활용한 이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예. 말씀 그대로 요양원 아니면 뭐 소아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 와. 사회 곳곳에 이러한 네. 훈련된 치료견이랑 그곳에 가서 뭐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안에서 이런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저희 지금 신라대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매개 지원 거점센터를 설립했고 지금도 저희도 사회 지역 곳곳 기관에 이렇게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안기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한데.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아빠 눈망울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쭉 보니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뭐 또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 하잖아요. 네네. 겨울이와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겨울이를 입양한 좀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입양하셨군요. 입양을 했어요? 네, 데려온 이제 오. 강아지인데 어. 저희가 사실 저희 집안이 저기 남해에 양떼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이는 이제 보더콜리와 양들과 함께 살았던 강아지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목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가끔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좀 강아지들을 유기하시는 경우가 거기 버리고 목장에다가. 간다고요? 예, 그리고 손님으로 오셨다가 어. 강아지랑 같이 왔다가 그냥 강아지를 그런 데리고 일이 가지 않는 너무했다.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저희 목장에는 네. 이제 겨울이 말고도 앞전에 봄이, 여름이 이렇게 여러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계절마다 한 분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계절에 온 순서대로 저희가 너무 이름을 슬프다. 붙였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겨울이는 그 유기견들 중에서 같이 태어난 아. 아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서 저희 겨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셨군요. 그러면 그 두 어떤 인연으로 통해서 네. 이제 본인이 좀 치유가 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동물매개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는 네. 일전에는 이제 창원교육청이라고 해서 예.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원래 상담소를 예. 하셨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공군 교육사령부라 해서 진주에서 이제 공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예, 예. 좀 겨울이랑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1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했는데요. 네네. 군 상담과 학생 상담이 워낙 좀 어려운 상담이다 보니까 힘들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긴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주말마다 저도 이제 네. 일 마치고 겨울이를 보러 가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행복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말에 겨울이를 볼 목적에 찾아갔다가 어느 순간 저희 이제 목장에 예. 주 운영자였던 삼촌이 좀 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예, 목장 예. 운영이 중단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런 고민하에 이제 겨울이만이라도 내가 꼭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겨울을 데려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 제가 좀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겨울이로 인해서 뭔가 제 마음이 더 치유되었던 게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또 함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사실 한동안은 심리 상담을 안 하고 싶어서 책도 펼쳐보지 않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동물매개 심리 상담을 알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 걸 보아서는 제게나마 아주 특별한 그렇네. 우리가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가 된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본인 겨울이가 스스로. 그냥 맞아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겨울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동물매개 심리 상담사가 될 결심을 안 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겨울아 졸리면 자도 돼. 본인 칭찬 중에 눈이 담깁니다. 예. 괜찮아. 자도 돼 괜찮아. 아니 근데 이게 모든 강아지가 네. 다 이렇게 동물 매개 상담 심리 상담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훈련도 훈련이고 기질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네. 네,
이제 이 동물매개 심리 상담에 이제 활용되는 치료 도우미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친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뭐 다른 견종, 네. 다른 개체와 다른 동물들에게도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네네네. 그리고 또 적응성이라고 하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예, 당황해하지 예. 않고 놀라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동 적합성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핸들러라고 가끔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이제 상담사인 핸들러가 지시하는 것을 적합하게 잘. 행동을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럼 그런 평가를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국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펫파트너스나 여러 기관들이 그런 예, 평가를 네.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여러 또 민간 단체에서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강영욱 박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시나요? 강영 박사님 이제 훈련 쪽이셔가지고 훈련 쪽이고 이제 네. 치유는 또 다른가 아니고. 봐요. 네, 다른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 이제 상담사로서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예. 동물매개 심리 상담사라고 한다면 네네네. 물론 이제 동물을 잘 활용하고 동물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지만 네네네. 반드시 또 심리 상담의 일단 기본적인 그 전공을 능력은 해야 반드시 되는구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신생 분야다 보니까 국 외에서는 이제 AAII라고 해서 이런 동물매개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조직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고하기로는 동물매개 심리 치료를 할 사람은 반드시 그 지역 국가의 심리 상담의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다만 이게 저희 국내에서는 뭐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아직 아니고. 권고 정도로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고 있고 실제로 뭐 치료사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이별 후에 빈자리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아우. 것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네. 그 친구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제가 겨울이도 겨울이지만 이런 동물매개 심리 상담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제가 펜로스라고 하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네. 펜로스 상담에 큰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200에서 1,400만 가까이 네, 되는데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그중에 한 50%에 가까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잃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있다 또는 네. 잃은 후에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50% 넘는 인원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예. 좀 과대 해석이지만 그렇다면 600만 인구가 어떻게 보면 펜로스의 위험을 또 그렇죠. 경험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니까 제 주위도 이렇게 네. 반려동물하고 이게 그 이별한 분들은 몇 년을 힘들어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 아니 그런 분들에게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맞습니다. 뭔가 또 위로의 말씀이나 주실 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쪽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연구를 하고 사실 펜로스 상담을 종종 하거든요. 네. 정말 많은 내담자들이 제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펜로스가 일어날 때는 내 아이와 잘 작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굉장히 네.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장례를 어떻게 할 건지, 네. 만약 이 사체 같은 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여러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작 내 마음은 이 아이와 인사하지 못한 채로 끝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챙기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에서 네, 좀 네, 작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긴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좀 모래놀이라고 해서 이런 상담 도구를 활용해서 만약 우리 반려동물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 어떤 세상에서 있을지라는 주제로 상담 후반에 함께 한번 그 세상을 만들어 봐요. 상담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뭐 피규어를 가지고 여러 동물도 놓고 숲도 만들고 그리고 내 아이도 거기 장면에 놓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못다한 작별을 상담의 장면에서라도 작별할 수 있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반려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이런 걸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런 펜로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될 그렇죠. 사항들이 많아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 외에는 뭔가 동물병원이나 다른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자조 집단이라 해서 펜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모여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아쉽게도 국내에는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인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펜로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물 매개 심리 상담부터 펜로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간과 동물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해주십시오. 그 이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2016년도에 네. 이런 좀 메시지를 저희한테 줬는데요. 이렇게 동물과 사람 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이게 이제 원 월페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네.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는 메시지지만 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반려견 겨울이에게 예. 내가 하루에 충분한 산책을 해주었을까? 아니면 내가 제때 밥을 주었을까? 아니면 겨울이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을 때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갔을까?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 혹은 반려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주 사소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조금씩 이 전체적인 사회가 맞아. 반려동물과 사람의 맞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겨울이 예. 시청자분들에게 눈빛 교환 한번 했으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 살짝 겨울이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졸린 눈인데 그러네요. 예. 약간 졸린 눈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한번 네. 보여주세요, 선생님.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3번 카메라 예, 지금 잡고 우리 있습니다. 잡고 감독님이 있는데. 귀여워. 그러면은 한번 뭐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겨울이의 견생 노래 한번 아니 재환 씨를 엄청 좋아하네요. 재환 씨를 엄청 아까도 열심히 계속 보고 있어요. 쳐다봐요. 그러니까 누가 그치? 인터뷰를 하는지 아나 봐. 저거 봐, 저. 노래 하나 아니 혹시 뭐 얼굴만 봐도 진짜 뭔가 힐링 너무 됩니다.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기분이 오늘 좋아진다니까. 다 이렇게 괜찮아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좋다. 지금 좋아. 늠름합니다. 오늘 어우, 이렇게 좋아. 네. 우리에게 힐링의 시간을 준 네. 우리 손창균 동물매개 심리 상담사와 그리고 우리 겨울이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